뜻밖의 초박빙 접전, 핫풀된 인천 계양. 당초에는 원래대로라면 이재명 후보가 이곳에서 텃밭에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길 줄 알았을 겁니다. 민주당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고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경남 유세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계양을에 전화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가졌던,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만들고 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가기만 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혹시 여기에 계양을에 아는 분 계시면 전화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존중한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선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봉하마을 가는 김에 경남 지원 유세를 가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혹시 이 중에 계양을에 아시는 분 있으면 계양을에 빨리 전화를 해달라.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네라고 답하는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양을 지금 지지율이 어떻길래 함께 보시죠. 자,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 대 윤형선 후보가 45.8 대 49.5, 46.6 대 46.9, 47.4 대 47.9.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 접전 양상인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재명 후보가 여유 있게 이곳에서 리드를 하고 다른 지역의 어떤 지원 유세까지 하는 계획을 민주당으로서는 세웠지만 뜻밖의 고전이 이곳 인천 계양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야 중진, 재선 의원들은 이번 선거 판도, 특히 이 인천 계양을 판도를 어떻게 보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경남에 가서 이제 계양을에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전화 좀 해달라. 이재명 후보의 얼굴에서 뭐랄까요, 좀 웃음기가 사라졌다고나 할까요?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좀 민망한 일이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최초에 많은 분들이 제기했던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공천이 좀 잘못됐다. 민주당의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면서 직접 선수로 뛰면서 전국의 지방선거의 지지율을 올려보겠다고 하는 것이 원래의 전략이었는데 예. 사실 저도 동의를 안 했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진 패장입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검토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다 클리어되고 그리고 패장으로서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그 정치 상황을 가져왔을 텐데 사실 뭐가 급해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그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윤영선 우리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 토박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오래 사신 토박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저쪽이 민주당의 험지였다면 또 저렇게 가서 도전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안한 길을 꽃길을 편안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 어떤 전혀 도전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지금 뭉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오히려 다른 지역의 지방선거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본인 문제도 그다음에 당 전체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5월 10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고 그리고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엊그제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어떻든 이제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열린 음악회도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국의 주도권, 유서의 중심을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환경 자체가 선거를 치르기에는 굉장히 이제 불리하고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이죠. 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대선 후보급으로서의 어떤 여론조사 격차를 많이 예. 벌이고 있지 못한 그런 형편이고, 다만 이제 그런 거는 이런 것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저렇게 나오면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또 투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투표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집 효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게 되면은 또 그 반대 측면에서는 결집 효과라는 것이 있을 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항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가장 많은 이제 비판들이 왜 분당에 사는데 개항으로 왔냐, 이 비판을 이제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상대 후보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도 알고 봤더니 목동에 살다가 5월 초에 개항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집은 서울에 살면서 지역구는 부산인 국회의원들 많이 있거든요. 요즘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공격받던 것이 오히려 공격했던 사람이 이제 내로남불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아마 최선을 다하면 저는 대선 후보로서 설마 떨어지겠나 하는 예상은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좀 최선을 다하고 긴장하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주자인데 설마 떨어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한 민주당 의원은 민망하다, 속상하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오산이었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망하고 속상하죠. 뭐 불리한 형국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4년 전과는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한 포인트씩 만회해 나가야지 지금 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나왔지? 또는 신변에 관한 어떤 스캔들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같이 끼친 부정적인 측면하고 혼재된 것을 생각하면 큰 바람이 불 것이다 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좀 오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망하고 속상하다, 큰 바람이 불 걸로 기대했다면 그건 오산이었다 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로 얼마 차이 안 나게 대선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랬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역에 있는 정치 신인과 굉장히 고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뭐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예.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나가서 저는 얻는 게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 가서 성남 분당에 산다는 게 엄청나게 자랑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본인은 성남에서 출마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는 그런 여론이 좀 먹히는 것 같아요. 뭐 계양이 호구냐, 뭐 이런 어떤 문구, 그다음에 뭐 범죄자 피난처냐 이런 문구들이 상당히 지금 먹혀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0.73%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차라리 0.73이 아니고 완벽하게 큰 차이로 져버렸다고 하면 개혁하고 혁신하면서 이제 지방선거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0.73%니까 우리는 졌지만 진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를 할지 출마를 하면 뭔가 지방선거도 뒤집을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한 걸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사실 이제 반성을 하고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제 검수완 박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민주당이 이제 불리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그럼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출마를 할 때는 적어도 계양을 그리고 경기도 인천 이것은 내가 구할 수 있다고 거의 자신감 있게 했잖아요. 더군다나 지방선거에 과반수를 얻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본인의 운명도 굉장히 경각에 달려 있어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결과적으로 너무나 0.73%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어떤 착시 효과 이런 것들이 결국 물론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를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7%의 딜레마다. 이런 분석도 듣고 있습니다.